스포츠 분석 토선생입니다. 매일매일 실전 배팅 중입니다. 스포츠 토토 배팅 노하우, 스포츠 분석 노하우 토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결과 목표로 좋은 건 공유하겠다는 마음으로 뉴스 자료 실시간 체크 후 댓글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KBO MPB 플레이오프 KBL 남자농구 3경기 분석 들어갑니다. 10월 11일 토요일 KBO 준 플레이오프 SSG vs 삼성 SSG는 김건우 카드로 반격에 나선다. 30일 키움 원정에서 5이닝 3실점의 투구로 승리를 거둔 김건우는 어찌됐든 제구만 된다면 좋은 투수라는 걸 다시금 증명한 바 있다. 홈에서 투구가 원정보다는 조금 더 나은 편인데 6월 4일 삼성 상대로 홈에서 5이닝 무실점 투구를 해낸 게 그를 기용한 가장 큰 이유일지도 모른다. 1차전 경기에서 최원태의 투구에 막혀있다가 김태훈 상대로 터진 고명준의 2점 홈런이 유일한 득점이었던 SSG의 타선은 6개의 안타가 말해주듯 타격감이 전혀 올라오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후반 들어서 조금씩 타격감이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점이 이번 경기에서 반등의 무기가 될 수 있다. 7이닝 동안 2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승리조를 굳이 컨디션 조절차 등판시켜야 했나 싶다. 삼성은 헤르손 가라비토를 내세워 연승에 도전한다. 7일 와일드카드 2차전에서 1.1이닝 무실점의 투구로 경기를 마무리한 가라비토는 역시 불펜 투구가 더 나은 투수임을 보여준 바 있다. 18구 투구 2일 휴식 후 등판이라는 점이 변수이긴 한데 원정 투구가 좋은 투수라는 점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1차전 경기에서 화이트와 박시우를 공략하면서 홈런 2발 포함 5점을 올린 삼성의 타선은 홈런으로 3점을 뽑은 게 상당히 컸다. 특히 강속구 공략이 되기 시작했다는 점이 이번 시리즈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듯. 그러나 3이닝 동안 2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김태훈의 실점이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 1차전 경기는 최원태의 깜짝투가 경기의 성패를 갈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SSG의 타선을 잘 묶은 게 포인트. 하지만 삼성 역시 중반부터 완벽하게 타격감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점은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와일드카드전의 경기력을 고려한다면 김건우 카드는 의외로 먹힐 수 있을 듯. 가라비토 역시 피홈런이 적다는 점에서 SSG와 상성이 맞을 수 있고 무엇보다 비로 인해 하루의 휴식이 더 늘었다는 건 분명 가라비토에게 유리한 부분이다. SSG의 타선은 전날 후반부터 페이스가 올라오기 시작했음을 생각한다면 꽤 접전이 될 듯. 그러나 접전이 되면 유리한 건 SSG다. 상성에서 앞선 SSG가 신승을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32 SSG 승리. 승 1패1. 핸디 SSG 승리. 언더 오버 언더. SUM 홀. 5이닝 승패 SSG 승리. 5이닝 핸디 SSG 승리. 5이닝 언더 오버 언더. 10월 11일 MPB 퍼스트 스테이지. 요코하마 vs 요미우리. 요코하마 DNA 베이스타즈는 앤서니 K를 1차전 선발로 마운드에 올린다. 30일 야쿠르트와 홈 경기에서 2이닝 1실점의 투구 후 조기 강판을 당했던 K는 4개의 볼넷이 말해주듯 제구난이 터진 바 있다. 일단 요미우리 상대로 홈에서 극과 극의 투구를 보여주었는데 낮 경기 투구 내용이 아쉽다는 변수가 있다. 시즌 막판 좋은 타격감을 보여준 DNA의 타선은 중심 타선의 호조가 팀의 활력소가 되고 있는 중. 특히 치츠고 요시토모의 부항이 큰데 이제 관건은 주포마키 슈고의 복귀 여부다. 하지만 이 팀의 불펜은 팀 최대의 약점인 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 요미우리 자이언츠는 야마사키 이오리가 1차전에 선발로 나선다. 1일 주니치와 홈 경기에서 2이닝 무실점 투구 이후 마운드를 내려갔던 야마사키는 최종 조정은 잘한 편. 이번 시즌 DNA 상대로 극과 극의 투구를 보여주었는데 직전 원정에서 3이닝 6안타 4실점으로 부진했다는 점이 걸린다. 시즌 막판 득점력이 어느 정도 살아난 모습을 보여준 요미우리의 타선은 홈 경기보다는 원정에서 아쉬운 모습이 종종 나오는 편이었다. 그래도 DNA 상대로 원정에서 나름 좋은 타격을 했다는데 승부를 걸어야 할 듯. 리드를 잡는다면 어지간하면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시즌 두 팀의 대결 결과는 15승 9패로 요미우리가 우위를 점유 중이다. 특히 하마스타 원정에서 7승 5패로 더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는 점이 하극상의 가능성을 점치게 하는 부분. 하지만 이번 시즌 야마사키는 낮 경기 등판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고 낮 경기의 타격 역시 DNA가 조금 더 낮다. 물론 DNA 최대의 문제가 불펜이란 건 부인의 여지가 없는데 미우라 감독은 아베보다 가을 야구 운영이 더 좋은 감독이다. 홈에 이점을 가진 요코하마 DNA 베이스타즈가 신승을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32 DNA 승리. 승 1패1. 핸디 요미우리 승리. 언더 오버 언더. SUM 홀. 니오넨 vs 오릭스. 니포넨 파이터스는 이토 히로미 카드로 기선 제압에 나선다. 4일 치바 롯데 원정에서 8이닝 3실점의 투구로 아쉬운 패배를 당한 이토는 현재 팀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카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금년 오릭스 상대로 단 1경기를 제외하면 가히 압도적인 투구를 보여주었는데 그 1경기가 홈 경기였다는 점이 불안한 변수가 될 수는 있다. 시즌 막판 득점력의 아쉬움을 드러냈던 니포넴의 타선은 홈런포가 작년만 못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홈 경기의 기복이 상당히 심한 편인데 프란밀 레에스와 키요미야 코타로의 활약이 중요할 것이다. 전 투수의 승리 조화를 꿈꾸는 불펜은 오히려 확실한 투수가 없다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오릭스 버팔로스는 야마시타 슌페이타를 내세워 기적을 노린다. 5일 라쿠텐과 홈 경기에서 2이닝 무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야마시타는 등판 타이밍을 생각한다면 조금 애매한 편.
일단 페이스는 확실히 올라왔는데 원정에서 더 강한 투수라는데 승부를 걸어야 한다. 시즌 막판 공격력의 기복을 심하게 보여준 타선은 원정 타격 문제가 심히 도마 위에 오른 상황. 이 팀의 타격은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기대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마차도가 흔들리는 불펜은 이와사키 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시즌의 절반 이상을 1위로 보내다가 막판에 미끄러져 버린 니포넴 입장에선 이번 퍼스트 스테이지에서 질 수 없다는 마음가짐이 강할 듯. 이토는 낮 경기 한정으로 S급 투수인지라 호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관건은 역시 야마시타의 투구. 아무래도 이닝 투구 5일 휴식 후 등판이라는 건 루틴 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높고 긴 이닝을 소화하기도 어렵다. 그리고 오릭스의 불펜은 솔직히 언제 흔들려도 이상하지 않다. 투수력에서 앞선 니포넴 파이터스가 신승을 가져갈 것이다. 예상 스코어 32 니포넴 승리. 승 1패 1. 핸디 오릭스 승리. 언더 오버 언더. SUM 홀. 10월 11일 KBL 남자농구 3경기. 울산 현대모비스 vs 부산 KCC. 이 경기는 단순한 공격 싸움이 아니다. 누가 페인트 존을 먼저 장악하느냐가 모든 것을 결정짓는다. 울산 모비스는 해먼즈의 돌파와 옥존의 리바운드, 박무빈의 빠른 전환이 완벽히 맞물리며 공격의 속도를 극대화하고 있다. 해먼즈는 단순히 득점뿐 아니라 상대의 파울 카운트를 누적시켜 KCC를 수비적으로 위축시키는 존재다. 그 결과 상대는 수비 압박을 느슨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고 울산은 더 깊은 인사이드 공략 루트를 확보하게 된다. 반면 KCC는 숄롱의 파울 트러블 리스크와 수비 로테이션 속도의 한계로 인해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공간 붕괴가 심화될 수 있다. 울산은 세컨 찬스 득점 루트까지 효율적으로 만들어내는 반면 KCC는 후반 집중력 저하가 공격 효율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경기는 리바운드 싸움, 파울 관리, 에이스의 돌파력이라는 세 가지 축이 승패를 좌우할 것이다. 울산 모비스가 이 세 요소 모두에서 앞서 있는 만큼 경기 주도권은 초반부터 울산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1위 경기는 해먼즈의 아이솔레이션과 페인트존 침투가 흐름을 완전히 뒤집는 포인트가 될 것이다. 울산 모비스는 해먼즈의 돌파와 옥존의 리바운드로 리듬을 끌고 가며 박무빈의 템포 조율로 경기 전체의 밸런스를 유지한다. 부산 KCC는 수비 전환 속도와 파울 관리가 흔들릴 경우 경기 후반 리듬을 되찾기 어렵다. 결국 경기의 무게 중심은 울산 모비스가 가져가며 해먼즈의 내공과 골밑 장악력이 승부를 결정짓는 핵심이 될 것이다. 배팅 강도 요약. 승패 울산 모비스 승 강추. 승호패 승 추천. 핸디 승 추천. 언더버버 추천. SUM 짝 조율. 대구 한국가스공사 vs 원주TV. 이 경기는 백코트, 주도권, 스크린 타이밍, 수비 로테이션 세 가지 요소가 맞물리는 기술전이 될 것이다. 원주DB는 이선 알바노의 볼 조율 능력과 스크린 이후 전개를 통해 대구의 수비를 분산시키며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크다. 특히 앨런슨의 외곽 확장 플레이는 라거나의 수비 반응을 늦추며 대구의 골밑 수비 라인을 흔드는 핵심 요인이 될 수 있다. 대구가스공사는 라거나의 포스트업을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나가겠지만 볼 순환이 느려지면 원주DB의 트랜지션 속도에 말릴 가능성이 크다. 벨랑겔의 속공 리더십이 초반 흐름을 가져올 수 있지만 스크린 커버 타이밍이 밀리면 수비 전환에서 큰 공간을 내줄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초반 페인트존 싸움보다 중반 이후 백코트가 얼마나 리듬을 유지하느냐에 따라 승부가 갈릴 것이다. 리듬이 끊기지 않는 팀이 4쿼터를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 1위 경기는 단순한 높이 싸움이 아니라 리듬과 구조의 싸움이다. 원주DB는 알바노의 템포 조절을 중심으로 한 정교한 스크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반면 대구는 라거나 중심의 포스트업 의존도가 높아 공격 패턴이 단조로워질 수 있다. 후반부 들어 리듬이 끊기면 수비 라인이 벌어지며 실점 가능성이 커진다. 결국 경기의 속도를 통제하는 팀이 흐름을 지배하게 될 것이고 그 팀은 원주DB일 것이다. 배팅 강도 요약. 승패 대구 가스공사 패 강추. 핸디 패 추천. 언더버버 추천. SUM 홀 조율. 안양 정관장 vs 서울 SK. 이번 경기는 골밑 내공과 세컨드 유닛의 에너지가 경기의 방향을 결정짓는다. 서울 SK는 자밀원이의 압도적인 인사이드 득점력과 멀로의 리바운드 장악력으로 경기 초반부터 페인트존을 틀어막을 것이다. 그리고 김낙현의 외곽 전개와 톨렌티노의 벤치 득점이 결합되면 공격 전개는 한층 매끄럽게 이어진다. 반면 안양 정관장은 오브라이언트의 피지컬 한계로 인해 골밑에서 원희에게 밀릴 가능성이 높고 리바운드 싸움에서 2차 실점을 반복할 여지가 있다. 아반도의 수비 전환이 느려질 경우 SK의 빠른 트랜지션 공격이 폭발력을 발휘하며 정관장의 수비 라인이 붕괴될 수 있다. 결국 이 경기는 페인트존 장악력, 클러치 득점력, 벤치 화력의 싸움이며 그 모든 포인트가 SK 쪽으로 향하고 있다. 그리고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밸런스가 무너지는 정관장과 달리 SK는 세컨 유닛의 활동량으로 템포를 유지하며 끝까지 압박을 가할 것이다. 결국 골밑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는 팀이 이긴다면 그 주인공은 자밀원이가 이끄는 서울 SK가 될 가능성이 크다. 1서울 SK는 원희의 압도적인 인사이드 존재감과 멀로의 리바운드 기여로 경기 내내 페인트존을 완전히 틀어막을 가능성이 크다. 안양 정관장은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로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고 외곽 공격 루트가 막힐 경우 흐름 전환이 어려워진다. 톨렌티노의 벤치 득점이 터지는 순간 SK는 경기 템포를 완전히 장악할 것이며 후반 클러치 상황에서도 공격의 균형을 유지할 것이다.
결국 골밑 내공 싸움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한 서울 SK가 이 경기를 완벽히 제압할 가능성이 높다. 배팅 강도 요약. 승패 안양 정관장패 강추. 승호패 패 추천. 핸디핸디 패 추천. 언더버버 조율. SUM 짝 조율. 영상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좋은 건 공유해서 같이 척중률을 높이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조합은 뉴스 선발 등 체크 고민 후 링크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댓글에 링크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